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스티븐입니다. 벌써 8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8회째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8일 연속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요. 어쨌든 지금의 패턴은 굉장히 좀 단순하죠. 소식을 전해주는 패턴인데 앞으로 이런 패턴 또한 제가 이렇게 방송을 저도 모니터링하고 진행하면서 조금 더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총 6가지 소식이고요. 그 첫 번째 소식은 경기도가 세 곳이 되는 도시재생 지역의 대상지가 선정되었다는 거라는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광주시 송정동과 양주시 삼북동, 연천군 정곡리 등 세 곳을 도 맞춤형 정비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6,700만 원씩이 지원돼 올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단위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 계획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응모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각종 사업 시행에 위한 국비와 도비를 받는다고 하네요. 이번에 선정된 세 곳은 건축 후 30년 이상 주택 비율이 40%가 넘는 쇠퇴지역으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슬럼화 형상이 진행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주차장 정비와 CCTV 설치,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물론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비된 다음에 추후로 좀 이렇게 예산을 더 마련해서 소프트웨어를 좀 채울 수 있고 그 도심의 사람들이 조금 더 흐를 수 있고 네트워크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예산들도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포항시 도시재생센터가 최근에 선진지 견학차 방문하시는 비율들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뉴스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면 최근 포항이 도시재생의 노하우를 배우고 꿈틀로와 스틸아트 공방 견학을 그 사례들을 발표하는 사례를 듣기 위해서 많은 지역에서 찾아오신다고 하네요. 포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센터장 진영기는 지난 10월 센터를 개소 이후 8개월에 불과한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견학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고 26일 NSP 통신 신문사에 밝혔습니다. 지난 5월 홍익대학교 스마트도시 과학경연대학원 교수, 학생 등 14명이 선도적 도시재생 사례를 학습 목적으로 방문한 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대구 서구 도시재생센터 관계자 및 서구청 담당자 및 지역주민 30명이 센터를 방문해 포항시 도시재생 노하우를 배우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항시가 더 열심히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전국으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또 포항시 흥해지고 또 위원이라고 또 이렇게 또 소식을 가져온 겁니다. 살짝.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포항시 도시재생센터 관계자는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도 우리 센터에 선진지 견학에 연이어 찾아오니 굉장히 반갑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재생을 넘어 문화재생, 공동체재생, 복지재생, 여기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던 복지재생이 나옵니다. 제가 그때 위원회 처음에 그 회의를 할 때 다른 재생적 측면도 얘기했지만 복지재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제가 좀 어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제가 잘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포항형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전국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선진지 견학하면 또 천안이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는 거의 매주 감사하게도 전국에서 찾아오고 계시죠. 저도 그래서 사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희 천안 같은 경우는 뭔가 그 관광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가 굉장히 유명하거나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주거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들이 어떻게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성공이라기까지 단정 짓긴 힘들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 조금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데 대한 노하우를 좀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진짜 열정적으로 돕고 있고 최근에는 그 김영주 대표라고 인더갤러리의 대표님도 저를 도와서 함께 해주고 계셔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천안에 한번 다들 선진지 견학 오세요. 추천 꾹.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공주시 소식인데요. 공주시가 청년들의 도전으로 도시재생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 성공에 추진을 박차를 가했다고 합니다. 공주시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중물 사업인 도시재생 청년 창업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 주목이 된다고 하네요. 도시재생 청년 활성화 사업의 유망 창업자들을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신규 교육 창출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 2년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년차에는 밤이 쌀쌀해요라는 제과점 그리고 공상성 내 푸드트럭 휴식 등 창업을 시켜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2년차 사업에는 창업 전문 수행 기관인 공주대를 선정해서 창업 모집 공고를 통해 1차에 47팀에 대한 예비 창업 교육 및 최종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 최종 10팀을 선발하여 3월부터 본격 창업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푸드트럭 사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청년들에게 일부 공간을 내줬는데 사실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어요. 이게 그 푸드트럭이 법적으로 조금 아직까지는 좀 체화되거나 보완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보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제가 다음에 공주시는 또 근처고 또 거기에 이제 저희 센터에 계시다가 가신 또 연구원 분이 계세요. 굉장히 좋으신데 가셔서 너무 아쉽지만 어쨌든 그 연구원분께 저도 한번 요청을 드려서 지금 현재는 이게 그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그 지역을 방문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웹캠이나 아니면 그걸 넘어서 지금 웹캠으로만 하는데 지금 시설도 제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방문해서 그분들도 인터뷰 해보고 좋은 부분들도 말씀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연수 창조도시과장은 창업 전문 교육 등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한 만큼 창업 성공의 모델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기에 더 많은 창업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근데 이 창업을 얘기할 때 좀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창업은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다.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지원 제도에서는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다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할 수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해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강의 굉장히 재밌게 하니까요. 섭외 요청 좋아요. 네. 약간씩 좀 재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수원시 소식인데요. 수원시가 지금 도시재생을 실행하고 있는 행궁동에서 매주 이색시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색시장 이름은 수원천 버들마켓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6월부터 10월까지는 화옥문 옆 문화광장에서 진행한다고 하네요. 화옥문 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어떤 게 기억이 나냐면 옛날 때 스트리트 파이터인가요? 뭐 이런 거 보면 그 한국 배경에 보면 이렇게 물을 막 흐르고 이렇게 성 같은데 거기가 약간 여기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가 최근에 수원이 뭐 화성부터 해서 쭉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방문해 보시면서 여기 마켓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생 행궁도시 재생 현장 지원센터는 오늘 16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화옥문 앞 문화광장에서 수원천 버들마켓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천 버들마켓은 주민과 활동가 등이 중심이 돼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팔고 문화를 즐기는 장터가 운영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사회 주체 등 뭐 지역 활동가, 뭐 청소년, 뭐 주민, 뭐 그다음에 현장 활동가 등 약 20개의 팀이 참여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 자체적으로 얘기하신 내용은 행궁동은 도시재생 뉴딜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찾아와 벤치마킹할 정도로 도시재생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가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도시재생에 대한 좋은 면도 많이 알려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기획을 통해서 도시재생의 어두운 면, 채워야 될 부분들도 여러분께 낱낱하게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구독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소식은 천안시 소식인데요. 천안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에 지하상가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벼룩시장을 매월 넷째 주 토요일마다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예를 프리마켓이랑은 좀 다른 건요.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상품도 팔기도 하지만 줄을 이루는 게 중고마켓입니다. 그래서 저도 방문해 보니까 이곳에 방문해서 가장 큰 특징은 어린아이들이 약간 경제적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15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 5살 된 어린 친구가 저희 아들한테 장난감을 500원 이렇게 딜을 했는데 아들이 이제 잘 안 보고 지나가니까 100원 이렇게 외치는 거 보고 굉장히 제가 이제 약간의 미소를 짓게 되는. 그래서 사실 그게 뭐 재정적으로 그 친구한테 큰 도움 되지 않겠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회 경제 구조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지금 천안시 지하상가 벼룩시장도 소개해드립니다. 하나의 소식이 더 있네요. 제가 좀 빼먹었네요. 이건 아산시 소식인데요. 아산시가 배방 모산 상가 이벤트 축제 싸게 마시가요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7월 13일부터 7월 14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굉장히 한 12시간 하시네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게 배방에 대해서 아직 공개하는 게 좀 그렇겠지만 다음 주에 공개를 할게요. 다음 주에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가 배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보니까 쇼핑도 하고 공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시식도 하고 제가 이 관련된 그 포스터나 저것들 봤어요. 이렇게 지도들을 근데 굉장히 많이 여기 코디네이터 분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다음 주에 더 자세한 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시재생을 읽어주는 오빠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